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현입니다.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 중에 췌장 효소 수치가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췌장 효소 수치로 알려진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상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의 현종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확인된 그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 상승으로 상급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심각한 병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췌장 효소 수치 상승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췌장 효소로 알려진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아밀라아제, 리파아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소화 효소를 생성하고 소장으로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를 통해서 분해를 시키고 있고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는 췌장에서 분비를 하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하기 위한 또는 소화시키기 위한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는 췌장에서 만들어져 소장으로 분비되는 소화효소, 쉽게 말하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췌장의 소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화효소들이 혈액에서 검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만들면 소화효소가 흘러내려가는 관이 있습니다.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들은 원래 췌관을 통해 소장으로 흘러가서 음식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량의 효소가 소관으로 가지 않고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흡수가 되거나 새어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상인에서도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가 아주 일부는 소장이 아니라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도 이 효소들이 어느 정도 검출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가 검출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해서 많이 높아진 경우 원인 파악을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췌장 효소인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는 흔히 췌장에 손상이 있을 때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꼭 췌장 질환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는 췌장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침샘, 소장, 간, 난소, 폐 등 여러 기관에서 분비가 되며 리파아제 또한 췌장뿐만 아니고 간, 위, 침샘 등에서 분비가 됩니다. 한 예로 아밀라아제는 침샘에서도 생성되기 때문에 침샘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같은 그런 치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목이나 이쪽에 방선 치료 받을 때에도 아밀라아제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으로 분비된 췌장 효소가 손상된 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수치가 상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장이 꼬이거나 거기 그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괴사가 생길 때에도 그 아밀라아제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추가적인 원인들이 있는데요.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는 간에서 분해되거나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나 콩팥, 즉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이 효소들이 몸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서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투석을 하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 췌장 효소 수치 상승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췌장 효소 수치 상승은 단순히 췌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야겠습니다. 앞서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가 상승하는 다양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치 상승을 보이는 질환들도 상당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시된 표와 같이
췌장 효소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 췌장 이외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밀라이저 리파제의 상승 원인으로 위장관 궤양, 장천공, 장폐색, 장염, 복막염, 복부 수술 후 상태 등과 같이 위장관 관련 질환이 있으며 간질환, 신장 질환 때에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없더라도 복용하는 약제로 인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레이즈가 단독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보다 더 다양합니다. 침샘 질환, 위장관 질환, 부인과 질환, 그리고 위장관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같은 악성 질환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질환 외에도 때로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췌장 효소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증후군, 즉 특발성 췌장 효소 수치 상승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근로증후군 또는 특발성 췌장 효소 상승 증후군은 별다른 췌장 질환이나 다른 기질적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혈중 췌장 효소 수치가 만성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한 개인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췌장 효소 수치는 정상보다 좀 높기는 하지만 환자는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서 복부 CT나 MRI 등을 검사를 해봤지만 영상 검사에서도 췌장이나 주변 장기에 구조적인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단순히 수치만 보고 곧바로 질환을 의심하기보다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양성 경과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아밀라이제나 리파제 수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서둘러 췌장 질환을 단정짓기보다는 환자 임상 경과와 영상 소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근로증후군처럼 특별한 이상 없이 수치가 높을 수 있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췌장 효소 수치가 상승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췌장염과 같은 췌장에 손상이 있는 경우 효소 수치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췌장의 외상, 췌관 결석, 췌장 종양으로 인한 췌관 폐사와 같이 췌장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도 췌장 효소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급성 췌장염입니다.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려면 췌장 세포에 염증과 손상이 동반되면서 혈중으로 아밀라이제 리파제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단순히 췌장 효소 수치가 3배 이상 높게 나오기만 하면 급성 췌장염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성 췌장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췌장염에 합당한 복통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CT나 복부 초음파 또는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 췌장염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맞아야지 그때는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소 수치가 3배 이상 상승하였다 그래도 복통이 없고 영상 검사에서 췌장의 이상 소견이 없다면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췌장 효소 수치가 상승되어 있으니 췌장염이 의심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외래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효소 수치 상승만으로는 급성 췌장염을 확진할 수 없다는 점을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췌장 효소 수치만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췌장 효소 수치는 중요한 참고 지표이긴 하지만 항상 환자의 증상과 영상 소견을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췌장 효소 수치가 상승했다는 결과를 들고 외래를 찾는 환자분들을 보면 실제로는 췌장염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췌장 효소 수치가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언제 병원에 방문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현종진 교수님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은 증상의 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통,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검사 결과에서 효소 수치가 정상 기준의 3배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추가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별다른 증상도 없고 수치 상승이 경미한 경우에는 꼭 즉각적인 추가 검사를 할 필요 없이 경과 관찰로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검사 결과만을 보고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고,
췌장담도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필요할 때 검사를 진행하고 과도한 진료도 혹은 걱정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현종진 교수님과 함께 췌장 효소 수치 상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췌장 효소 수치 상승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췌장 수치가 상승됐다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췌장 수치와 동반되는 증상 또는 그 췌장 수치의 상승 정도, 그리고 췌장 수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승이 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꼭 췌장 담도 전문의와 만나서 상의를 하고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